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드디어 지난 트림시트 제작, 나무 돌쇠 기본 재질 트림시트 제작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원화를 베이스로 모델링을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델링의 첫 번째 순서로서는 이 원화의 그런 투시 각도에 맞춰 가지고 블록아웃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아웃이라면은 이제 그런 건물의 대략적인 형태나 그런 비례감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쉬운 말로 하면은 결국엔 2D 원화에서의 스케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화가 이제 제가 아트스테이션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봤던 원화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 녹화를 마치고 업로드를 할 때 그 아래쪽에다가 그 링크를 한번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원화를 가지고 이제 블록아웃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Max를 켜주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2013에서 2023에서 2025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리드 사이즈를 여기 위에 있는 앵글 스냅 토글 또는 여기 스냅 토글, 여기 있는 요 자석 모양 아이콘들 중에서 그냥 우클릭만 하면은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 나오죠. 여기서 요 홈 그리드 쪽에서 그리드 스페이싱을 저는 대략 5m 정도로 해볼게요. 이게 작은 프랍을 만드는 거면은 1m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거대한 구조물, 집이기 때문에 1m로 작업을 했었을 때 이 칸이 너무 많아서 좀 뭐랄까 너무 칸이 많아가지고 좀 보기 애매하거나 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너무 반복되는 패턴이 많아서 눈이 피로해지기 좀 쉽죠. 그래서 그리드 스페이싱을 5m로 두고서 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뷰포트 세팅이 가장 중요해요. 이 블록아웃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요 보시면은 요 원화랑 그런 형태나 위치나 그런 비례감이 거의 똑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눈대중으로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원화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요 뷰포트 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요 플러스 마크가 있는데요. 요 플러스 마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플롯 뷰포트라고 하는 탭이 있고 그 안에 플로팅 뷰포트 1, 2, 3이 있어요. 이 플로팅 뷰포트는 3D Max 2023 버전 이후로 생긴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2023 이후일 겁니다. 22까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3 이상으로 작업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플로팅 뷰포트의 역할은 뭐냐? 그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 같은 화면을 한 번 더 복제를 해가지고 좀 사이즈를 줄여다가 이런 데다가 띄워놓고 작업하는 원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한 거죠. 왜냐? 요 단일 캔버스를 두고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다리 같은 거 묘사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다리 쪽만 보게 되지, 또 다리 쪽 묘사해놓고 줄여봤었을 때 다리 쪽으로만 밀도가 너무 과밀하게 묘사가 됐다거나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같은 캔버스 화면을 복제한 상태로 조그맣게 여기 전체 화면이 다 보이도록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D Max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플롯 뷰포트, 그리고 플로팅 뷰포트 1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플로팅 뷰포트 말 그대로 떠당기는 창이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니터 2대 이상 쓰신다면 서브 모니터에다가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서브 모니터가 아니라 단일 모니터라면은 이런 구석 같은 데다가 약간 작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서는 주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원화랑 모델링이 얼마나 비례가 일치하는가를 요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서브 모니터로 옮길 건데요. 옮기기 전에는 먼저 여기서 세팅을 할 거예요. 이 플로팅 뷰포트 여기서의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플로팅 뷰포트 안에 있는 이 스탠다드 버튼을 눌러서 요 뷰포트 컨피규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뷰포트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백그라운드 탭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유저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화를 대고서 모델링하기 위해서 원화를 배경화면에다가 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파일 버튼을 눌러서 그 이미지를 찾아다가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를 찾아서 경로가 네, 찾았네요. 네, 이 이미지를 열기를 해주시고 액티브 어플라이 투 액티브 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바탕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은 이 플로팅 뷰포트에서 열었느냐 일반 뷰포트에서 열었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고 여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플로팅 뷰포트에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플로팅 뷰포트에 있는 이 스탠다드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는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더니 요 이미지랑 요 백그라운드에 깔린 거랑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운이 좋게 이 이미지의 비율이 뷰포트 비율이랑 정확하게 똑같았다면은 뭐 운이 좋게 맞아 떨어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율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쓸 건 뭐냐? 여기 있는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율인데 어느 비율을 다르게 할 거냐인데 매치 렌더링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요 렌더링 탭 여기입니다. 요 렌더링 셋업에서 지정한 여기 해상도에 맞춰서 이 이미지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어떤 방식이냐? 다시 요 뷰포트 컨피규레이션 들어와서 백그라운드 탭에서 매치 비트맵을 하는 거예요. 즉, 요 임포트한 요 이미지의 해상도의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치 비트맵을 누르고 Apply to Active View를 누르면은 원화랑 똑같이 비율이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OK 버튼을 해서 눌렀다면은 여기서 먼저 P 버튼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그래프가 아니에요. 퍼스펙티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P 버튼을 눌러서 바꿨는데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여기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액티브 뷰포트 세팅으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그냥 P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Alt W 버튼 눌러서 찾아서 이렇게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옮겨 놓고서 자, 정면 뷰 기준으로 여기 유틸리티 탭에 유틸리티가 아니고 요 첫 번째 크리에이트 탭에서 기본이 여기나 여기겠죠. 여기서 크리에이트 탭에서 요 끝에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바이패드를 꺼내 주세요. 자, 이 바이패드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꺼냅니다. 자, 꺼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패드의 키를 세팅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땅바닥에 좀 붙긴 붙어야 되겠으니까 좀 아래로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션 탭에 들어가서 이제 이 바이패드 키를 수정할 겁니다. 이 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 키 또는 요 뼈대의 개수 또는 뼈대의 스케일 형태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바이패드 탭에 있는 요 피겨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피겨 모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뼈대랑 그런 스케일이라든가 또는 그런 뭐 상속 구조 같은 것들 이런 트라이앵글 펠비스 또는 요 키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설정할 거는 요겁니다. 자, 이 녀석을 저는 1.85 미터, 즉 185cm로 바꾸고 위치를 좀 조정해 줬습니다. 다시 발바닥이 붙도록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높이를 왜 1.85m로 세팅을 해내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평, 2평 할 때 말하는 그 평 있죠? 그 평이 1평에 18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건축이라든가 또는 그런 오브젝트의 크기 같은 것들을 좀 실사에 가까운 또는 뭐 캐주얼이라고 하더라도 캐릭터가 쥐고 다룰 수 있는 형태에 가까운 비율로 조정할 때에는 가장 무난한 그런 캐릭터의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수값으로 맞추는 느낌으로 2m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1.85cm로 하는 거를 뭐 그런 평의 개념으로 대입해서 작업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피규어 모드를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냥 원하는 위치나 공간 같은 데다가 배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은 이제 이 플로팅 뷰포트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플로팅 뷰포트 기준으로 자,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자, 먼저 여기 공간에다가 플로팅 뷰포트 쪽 말고 이 일반 뷰포트 쪽 공간에다가 탑뷰를 기준으로 먼저 박스를 세워보겠습니다. 박스를 세우고 월드 가운데다가 오게 만든 다음에 리셋 엑스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패드는 일단 바깥으로 끄집어낼게요. 좀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 요 화면도 요 월드상의 가운데쯤에 오게끔 요 박스가 대략적으로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바이패드도 요 캐릭터 위치쯤으로 적당히만 옮겨둘게요. 이제 나중에는 요 캐릭터 사이즈랑 비슷하게 그런 카메라 앞뒤 간격을 조정해서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것이냐? 여기 요 상단에 유틸리티 탭으로 더 넘어와서 저는 여기 꺼내져 있어요. 뭐 안 꺼내져 있는 분들은 꺼내 주시면 되는데 안 꺼낼 때에는 요 모어 버튼을 눌러서 이 안에서 퍼스펙티브 매치를 찾아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쓸 거는 요 퍼스펙티브 매치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름 그대로입니다. 요 원근을 매치 맞춰주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요 퍼스펙티브 매치를 이용을 하면은 요 카메라상의 필드 오브 뷰 값을 요 원어에다가 맞출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매치 컨트롤에 베니싱 라인이라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3차원이니까 뭐 X, Y, Z 세 개를 다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쇼 베니싱 라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플로팅 뷰포트 쪽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뭔가 이제 조정하기 위한 조절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 X 요 빨간색은 요 월드 X에 대응이 되고요. 요 초록색은 월드 Y에 대응이 되고 요 파란색은 월드 Z에 해당하는 그런 FOV 값, 퍼스펙티브의 그 각도, 필드 오브 뷰 값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요 X는 요 X 방향으로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Y는 Y 방향대로 반드시 맞춰야 되고 Z는 Z로 반드시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요 Y를 요 위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요 X 방향에 가깝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화각이 이상하게 서로 반전이 되거나 미묘하게 뒤집히는 그런 요상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다시 오소그래프로 되돌려 놓고 퍼스펙티브로 맞추고 만약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사라졌으면 다른 뷰포트라는 거니까 플롯 뷰포트에서 바탕 클릭 Alt W 이미지가 보이는 쪽을 다시 Alt W 하고 여기서 P로 해야 되거든요. P로 되돌리고 Alt W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쇼 베니싱 라인을 다시 꺼낼게요. 그래서 이런 화각을 맞출 때는 요 월드 방향에 맞춰가지고 얘가 어느 쪽을 담당하는지를 처음에는 파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 꺼낼 때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X는 X 방향끼리 모아두고 이렇게 Y는 Y 방향끼리 모아두는 겁니다. 요거를 제일 권장드려요. 자, 이 상태로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각도를
일단 좀 적당히 돌려두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감춰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각을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 저는 그래서 x, y, z 순으로 다 맞춰주는데요. 먼저 x부터 맞출게요. 자, x 요 방향이죠. x는 이쪽에서 오는 요 방향이고요. y는 이쪽으로부터 오는 요 방향, 요 z는 그냥 세로로 선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확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축부터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 점으로 이 점 두 개를 조절해서 이쪽 화각의 높은 지점을 알 수 있는 요런 데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x를 이런 데다가 적당히 배치합니다. 여기는 여기에다가 되는 게 일직선처럼 보이니까 더 맞추기 쉽겠네요. 이렇게 원화에다 대고서 맞춰줍니다. 이러면은 x 방향에 대한 그런 원금 비율은 맞춰진 상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y를 맞춰야 되겠죠. y는 여기로 맞추면 괜찮겠네요. 아래 건. 그래서 뭐 아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끝에 갖다 대고 얘도 이렇게 끝에 갖다 대가지고 이 방향을 맞춰줬습니다. 그다음에 위쪽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맞추기 쉽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서 이 점을 당겨가지고 이게 여기 가운데를 자꾸 옮기는 거는 소실점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맞추기 위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길 때는 얘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 화각을 직접 조정하는 거는 요 점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축에 대한 소실점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스를 클릭해서 위아래 조정만 적당히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잠시만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요. 여기 이게 정면인데 자, 반대 방향으로 돌렸군요. 오케이. 요 바이패드가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이 되도록 요 기즈 모드 유의는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왜냐면 아까 저는 x랑 y가 반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고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 x도 다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팍팍 튄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만 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쪽 선도 이렇게 x 방향 투시, y 방향 투시 모두 맞췄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z 방향은 뭐 그냥 선 상태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로로 잘 세워만 주시면 세로에 맞춰가지고 집에 세로에만 맞춰서 이렇게 잘 세워주시면 드디어 투시 방향을 올바르게 맞춘 결과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꾸 뒤집히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뒤집히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맞춰야 되겠네요. 맞출 때마다 뒤집히네요. 뭔가 왜 이렇게 맞출 때마다 반대로 뒤집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잠시만요. 요 x랑 y가 뒤집혀 있을 때는 요 기즈모의 앞뒤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바꿨더니 x랑 y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맞춘 다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나요. 이게 원화랑 그 화각이 삐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x가 오른쪽, y가 왼쪽, z가 위쪽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만 적당히 체크하는 용도로 살짝만 기울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작업만 다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뒤집혔네요. 다시 뒤집어주고 다시 옮겨와서 이제는 문제가 없이 잡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이 됐네요. 드디어 오른쪽 x, y, 왼쪽 그리고 위쪽 z. 자, 이 상태로 이제 화각은 고정한 상태로
이제 컨트롤 알트 가운데 마우스 클릭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민주 마우스는 할 수 있죠. 이제 그 화각은 고스란히 유지한 상태로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뭘 맞추느냐? 요 바이패드랑 이 캐릭터와의 사이즈만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왜냐? 그리드 상으로는 요 박스나 요 바이패드나 위아래로 내려버린 적이 없어요. 즉 얘네는 지금 여전히 바닥에 고정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캐릭터의 사이즈만 비슷하게 확대 축소를 통해서 맞춰주시면 오케이. 드디어 이제 요 집을 요 원화의 그런 투시 방향에 맞춰가지고 대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이제 카메라가 삐끗나면 안 되겠죠. 그 삐끗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컨트롤 C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생성이 됩니다. 카메라가 생성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세팅한 요 화각이 요 카메라 값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상태로 우리가 카메라만 건들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이 플로팅 뷰포트에서 실수로 P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도 C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화각 값을 원화에 맞춰서 조정한 화각 값을 이 카메라가 담아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도 실수로 삐끗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탭에서 요 하이드 바이 카테고리에서 카메라를 감춰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월드상에서 실수로 선택해서 삐끗나는 삐끗나는 일이 없겠죠. 대신 또 주의할 거는 요 피지컬 카메라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그냥 C 버튼만 눌러도 카메라가 되는데 이 상태로 가운데 버튼 마우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패닝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웬만해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은 사용을 해주시는 걸 자제해 주세요. 이 플로팅 뷰포트에서. 그래서 이 상태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요 녀석에다가 머티리얼 하나를 또 만들어서 적용을 해줄 건데요. 자, 머티리얼을 하나 꺼낸 다음에 요 머티리얼에다가는 투명을 줄 겁니다. 투명. 요 머티리얼의 아래쪽에 내려가서 오퍼시티를 오퍼시티가 여기 있군요. 트랜스페어런시에 있는 요 0을 1 값으로 바꾸면 투명이 되고요. 요 값을 요 큐브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쇼 리얼리스틱 머티리얼 임포트를 해주시면은 정말 완벽한 투명이 돼요. 완벽한 투명. 그래야 왜 이렇게 작업하느냐? 요 플로팅 뷰포트 쪽에서 와이어 프레임만 켜두면은 오브젝트 자체는 완벽하게 투명인데 요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작업하느냐? 플로팅 뷰포트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대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다면 요 위치에 좀 맞춰주고 여기까지 가는 것 같네요. 기둥이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서도 요 바닥면으로 맞추려면 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나오고 얘가 옆으로 가면은 요 원화랑 똑같이 바닥 쪽이랑 이렇게 바닥 쪽이랑 그리고 요 기둥 쪽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뒷면 쪽을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좀 당겨 와서 요 벽이랑 사이즈를 맞춰주는 겁니다. 요 벽이랑 요 위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1층 높이만큼으로 올릴 수 있도록 내려주고 이쪽을 당겨서 여기 기둥 쪽에다가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위치 셋업이 완료가 됐죠.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 맞추고 측면도 이렇게 당겨서 이 줄에다가 맞췄습니다. 자, 1층은 딱 됐네요. 자, 이 상태로 Shift 누르고 Y축 클릭 드래그만 하면은 스마트 익스트루더가 동작하니까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또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근데 여기 2층 높이만큼이면 요만큼 더 올라가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네, 요 2층에 대한 비율도 맞췄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쪽을 이제 클릭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보고서도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플로팅 뷰포트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더 잘 보이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 뒤로 당겨줍니다. 뒤로 당기고 일단은 적당히 당긴 다음에 요 옆으로 당겨서 요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가져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원화선으로 보니까 이 뒤가 더 당겨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원화랑 요 뷰포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뒤로 당겨서 요 원화 쪽에 요 가 쪽에다가 맞추면은 요 집의 측면, 요 측면에 대한 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맞췄으면은 이제 여기서 지붕 쪽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살짝 옆으로 치우고요. 커넥트, 그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위로 쭉 올려서 요 지붕을 좀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요 지붕을 맞추려고 봤더니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군요. 요 집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더 뒤로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조금은 더 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높이를 더 정교하게 맞춰야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빽빽하고, 오케이, 얘가 그냥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요 2층이랑 여기랑 약간 1.5층 같은 높이로 여기가 있는 거고, 여기는 딱 1층이라는 느낌이니까 여기서 시프트 드래그로 요 위치만큼으로, 요 지붕만큼의 높이로 낮춰서 좀 조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커넥트, 그리고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얼추 맞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붕이 이 벽으로부터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선을 연결을 해주고 시프트 드래그해서 맞추면은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원화랑 이 블록 아웃이랑 정확하게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시프트 드래그로 위로 올리고 여기서 뭐 가운데 선 하나 연결하고 사이드를 지워줄 수도 있겠죠.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여기도 지붕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모양새니까 원화상으로 보면 네, 여기가 약간 처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더 나와 있거든요. 요 벽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기서 요 원화만큼 지붕을 앞으로 나오게만 만들면은 여기가 이제 처마의 뎁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붕이 그만큼 앞으로 나온 거고, 이제 요 안에는 모델링 단계에서 안쪽으로 뚫어서 그런 형태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요 원화랑 비슷한 그런 비율과 형태, 위치를 거의 다 맞췄고요. 똑같이. 여기도 그냥 쉬프트 드래그를 해서 쭉 올려버린 다음에 여기 세 줄 커넥트 연결을 해주고 요 가생이 쪽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리시면은 이렇게 지붕의 구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낮추고, 오케이, 낮추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지붕을 앞쪽으로 더 나와서 살짝 덮어요. 여기가 요만큼 나와서 덮어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것도 앞으로 그냥 살짝만 더 드래그를 해서 이 2층 지붕의 뎁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층 지붕과 2층 지붕에 대한 그런 뎁스 처리도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 녀석은 정면 기준으로 뭐 여기쯤 위치에다가 오면 되겠죠. 그 위치는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폴리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임시로 트랜스페어런트를 꺼버리고 선을 쭉 연결을 해버리고
옆쪽으로 쭉 연결을 한 다음에 요 점들을 요 메이크 플레이너 옆에 있는 요 X 얼라인과 Z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맞추고 이 점들끼리만,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위치에 맞춰서 수평하게 될 수 있도록 엣지 컨스트레인트를 걸고 스냅도 요 버텍스, 요거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S 버튼을 누르시면 스냅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위쪽에 요 버텍스에 스냅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버텍스의 X쪽 스냅을 또 여기에다가 걸어 주시면은, 이거는 컨스트레인트를 끄고 맞춰 주시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오케이. 현재로서 못한 게 없네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원에 맞춰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비율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다시 트랜스페어런트를 1로 두고요. 자, 이 상태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조금 더 원하는, 조금만 더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럼 이쪽에도 커넥트를 한 번 더 하고 요 엣지 컨스트레인트를 건 다음에 S 버튼 눌러서 스냅을 걸고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이쪽 버텍스에다가 스냅을 물리면 이렇게 딱 평행하게 나올 거고요. 요 상태로 요 버텍스들의 사이 간격을 줄이기만 해도 요 실루엣도 거의 맞춘 형태로 이제 그런 블록 아웃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일단 이쪽 집 구성은 완료가 되었죠. 자, 이 블록 아웃이 그 만들 때 꼭 박스 하나로부터 계속 빼내 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케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박스를 새로 꺼내서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 하나 꺼내고 또 투명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만듭니다. 자, 먼저 리셋 엑스포머 항상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를 이용해서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가 딱 이 벽에 맞춰서 일단 붙여주는 작업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원화에 또 맞춰서 이 바닥면이 오는 위치를 좀 가려져서 추정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다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쯤 뭐 여기쯤이면은 딱 지면에 맞닿는 그런 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옆으로 쭉 당겨서 요 가장자리까지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원화에 또 맞춰서 여기 밑에 요 라인까지는 한번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현재로서 크게 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위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내고 요 처마 끝 라인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2층이 요거에 맞춰서 요것도 시프트 클릭 드래그로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벽 라인을 맞춰주는 거죠. 요 실루엣을 원화상에서 봤을 때에도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꺾어서 두 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여기서 일반 뷰 포트에서 정면 기준으로 두고서 뭐 여기를 조금 더 파묻고 지붕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기만 해도 일단 정면에서 봤었을 때 그런 2층 구조는 수월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튀어나오는 구조라든가 요쪽에 있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요거 구조도 다 잡아봐야 되겠죠. 요 위에 있는 위치도 그렇고. 자, 이 상태로 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붕이 튀어나오는 구조부터. 그걸 위해서는 여기를 지우고 먼저 타겟 일대로 앞으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한 줄을 커넥트한 다음에 요거를 요 원화를 보고서 적당한 높이로 튀어나왔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근데 여기가 스무딩 그룹 때문에 요 쉐이딩이 조금 희고하는 안 이쁜 게 있어서 모든 쉐이딩은 다 오토 스무스인데 각도 1도로 둬서 다 각질 수 있도록, 뭐 아니면은 클리어 5를 해서 다 풀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일단 쉐이딩 오류는 없고 보는데 지장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스무딩 그룹을 다 풀어버리시죠. 그러면은 보는데 조금 더 쾌적함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크게 현재로서는 원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원한 게 없는 느낌이 있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여기서 요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여기를 잡아야 되겠군요. 여기 튀어나오는 거. 자, 요렇게 잡고 커넥트 한번 눌러서 X 얼라인을 한번 눌러주셔서 X축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자르기 위한 위치, 뭐 지붕에 여기 끊어지는 요 지점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요. 여기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폴리곤 면을 잡고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 있는 엣지를 아래로 내려서 여기 원화 쪽이랑 여기랑 이렇게 사선 평행되게 맞춰놨더니 뭐 거의 딱 맞아 떨어지네요. 요것만 해도 눈대중으로 해도 거의 맞아 떨어지죠. 이 상태로 이제 한 번 더 정확하게 반듯한 평면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튀어나온 요 지붕면과 위쪽 면들을 선택하고 메이크 플레이너로 확실하게 평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요 구조를 포함한 요 녀석들의 그런 블록 아웃도 완료가 됐는데, 뭐 튀어나온 만큼 처마에 의해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가 지붕이 더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이만큼은 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 드래그로 뒤로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지붕에 튀어나오는 정도에 맞춘 요 처마 디테일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그만큼 뒤로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요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가 딱 맞춰놨고요. 이렇게 처마 구조랑 요 튀어나온 요 디테일 부분에 그런 뎁스감도 어느 정도 갖춰줬고, 이 상태로 이렇게 처마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뒤로 후퇴했으니까 얘가 옆으로 더 가서 여기에다가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1층도 그만큼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시프트 클릭 드래그해서 뒤로 후퇴시켜서 밑에 2층에 튀어나온 뎁스를 한 번 더 잡아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1층에 뎁스가 만들어졌고요. 원에 맞춰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뎁스에 맞춰 만들어졌고 2층도 이렇게 꺾여지는 뎁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화에 맞춰서 지붕이 튀어나오는 정도도 갖춰졌고 여기도 그렇게 다 갖춰져서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맨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평행하게 좀 맞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지붕에서 튀어나오는 정도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화에 거의 다 맞춰지고 있죠. 자, 요 옆에 집 기본적인 전체 구조도 맞춰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도 그냥 박스 하나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배치하고 위로 대충 올리고 리셋 엑스포머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은 우선 요 지붕에 요 줄의 한가운데, 여기 한가운데 심어지는 느낌이니까 여기서 스냅으로 Y축으로 요 지붕에 요 가운데 라인 쪽에다가 버텍스에다가 물려서
딱 가운데 배치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투명 머티리얼 적용하죠. 다시 버튼 눌러 끄고 이제 위치를 조정해 줄 겁니다. 여기서 원화 보면서 면 땡겨 맞추고, 건너편 면 더블 클릭하다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뒤에다 또 맞추고, 그리고 여기 다시 요만큼 요 원에 여기 맞춰서 당겨주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맞춰준 다음에 거의 다 맞아 떨어져가네요.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면으로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뭐 여기서 살짝 튀어나오게 나오고, 스케일 같은 걸로 이렇게 키워서 여기서 더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여기 명암 부분에 맞춰야 되겠네요. 여기 오케이, 여기다 맞추고, 그리고 여기도 뒤에가 너무 더 튀어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맞췄네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위로 쉬프트 클릭 드래그,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도 네, 바로 위쪽 구조물에 대한 그런 블록 아웃이 완료가 됐죠. 조금 더 옆으로 옮겨둘게요. 뭐 여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은 Alt 1번 눌러서 스위프트 루프로 위치 잡고 스케일 버튼으로 줄여서 이렇게 형태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일단 피벗을 가운데로 옮겨놓고 다시 센터를 풀고 스냅으로 센터를 이 지붕의 가운데로 다시 맞춰주고 하니까 얼추 잘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맞췄으면은 이제 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요 녀석도 맞춰야 되겠죠. 요 세모꼴. 자, 요것도 박스로 다시 정면 기준으로 대충 만들어만 두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리셋 엑스폼, 그리고 다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이제 요 하이어라키에서 어펙트 피벗 온리, 그리고 센터 투 오브젝트로 가운데로 피벗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작업들 하면 되는데, 투명 머티리얼 적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또 이렇게 드래그하고 적당한 위치에, 요 윗면도 또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하고, 요 아래쪽도 적당히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화랑 위치를 일치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벽면 튀어나오는 정도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벽면은 튀어나오는 정도를 원화에서 맞춰도 되지만 뭐 여기다가 대고 스냅으로 이렇게 걸어서 맞춰도 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맞추고, 네, 막 엄청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요거는 좀 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 드래그로 위로 잡아 올리고, 가운데 커넥트 양끝 선을 컨트롤 백스페이스 지우고,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요 버텍스 하나 지붕에 파묻히도록 그냥 잡아 늘려서 배치를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좀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빼준 다음에, 여기 원화상으로 보면은 거의 지붕 라인에 그냥 거의 걸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붕 라인에 거의 걸치는 느낌이 들도록 앞으로 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X축으로 옆으로 좀 옮겨서 맞춰주면은 형태도 거의 다 맞고 뎁스감도 거의 맞아 떨어지면서 네, 딱 나오네요, 각이.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도 한 번씩은 필요해요. 얘네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 정말로 잘 파묻혀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최적이 괜찮아 보이는지 아닌지는 요 트랜스페어런시를 끄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스무딩 그룹을 다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요 2층 잘 튀어나왔다라는 느낌도 잘 들고, 여기도 잘 튀어나오고 들어갔다라는 느낌, 여기도 잘 들고, 여기도 원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조금만 더 튀어나오고 그 밑에 뭔가 받치는 구조가 있다. 그 받치는 구조를 넣을 만한 정도의 그런 여유 틈도 충분히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로팅 뷰포트를 가져왔을 때에도 원화를 깔끔하게 잘 덮어가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선택해서 Alt X를 눌렀을 때 이 엑스레이 모드로 봤었을 때에 큰 문제가 없는 느낌으로 잘 뒤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뒤쪽에 조금 더 뎁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뎁스는 앞으로 조금만 쪼그라뜨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크게 모난 데 없이 그런 건물의 비율이 잘 잡혀가고 있네요. 자, 다시 트랜스페어런시를 걸어주고 요거는 그대로 옆으로 복사만 해가지고 이 원화에다 대고서 그냥 배치만 잘 해주면 여기 명암 비즈는 요 경계 있죠? 여기에만 잘 배치해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맞춰졌으면은 요 1층 입구도 한번 대략적으로 맞춰야 되겠죠. 저 1층 입구도 박스 먼저 만들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리셋 엑스폼 하고 나서 머티리얼을 적용합니다. 투명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1층에 보면 요 턱이 있어요. 약간 요 턱이 있어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 턱 구조 위치에다가 이렇게 일단 맞추고 윗면 다 잡아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요 과일 상자 위쪽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여기도 당겨서 여기 술병 뒤쪽쯤에 술병 뒤쪽 여기쯤에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요 뒤로 들어가는 뎁스는 스냅으로 요 건물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층 입구 앞으로 요 튀어나오는 요 입구에 대한 뎁스도 요 정도로 만들면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잡혔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요 상태로 피벗만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스냅을 끄고 어펙트 피벗 온리 끈 다음에 요 오브젝트 그대로 쭉 복사해서 요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복사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들어 올려서 여기 있는 꺾이는 지붕 라인이 있어요. 요 꺾이는 지붕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로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가운데만 선을 이어준 다음에 양옆 선택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뎁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약간 이거 원화랑 뎁스가 안 맞네요. 그래서 이 원화랑 뎁스가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좀 더 세심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맞추다가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안 맞다 보면은 요 뒤에 있는 뎁스도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고 요 앞에 있는 뎁스도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좀 계속 그런 완급 조절을 계속 해보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좀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긴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는 안 맞기는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세심한 조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앞에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앞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요 뒤를 당기면 안 되는 게 여기는 거의 다 맞췄단 말이죠.
얘를 앞으로 당겼을 때에는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얘도 그렇고 저는 이런 거는 좀 세시금하게 맞추는 그런 드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여 맞춰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뒤로 좀 빼고, 양옆은 사이즈를 요 뒤에는 바짝 붙인 상태에서 양옆의 스케일을 최대한 줄여서 뒤쪽을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뒤로 당겨서 최대한 좀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리고, 아이고, 얘를 먼저 이렇게 좁히고 위로 좀 들어 올리고, 좁혀도 이럴 때는 위부터 먼저 맞추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부터 요 최대한 원에 맞춰서 지붕의 형태를 좀 잘 잡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 올려서 커넥트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워서 요 위치는 좀 잡아줬고요. 이렇게 잡혔으면은 요 녀석을 이 지붕의 위치에다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이번에 거꾸로 지붕부터 맞추고 바닥을 맞추는 식으로. 가장 특징이 되는 포인트 위주로 잘 맞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정하시는데, 조정 작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니까 눈에 띄는 포인트부터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붕이랑 이 건물 간의 그런 연결성이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이고 여기는 좀 두루뭉실하게 보이니까 더 잘 보이는 쪽인 이쪽을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바닥 쪽을 원화에다가 맞춰볼게요. 여기서 좀 당기고 조금 더 내려가고, 오. 여기서 살짝 키우고 약간 사선으로, 살짝만 더 키워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리고 너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조금 더 잘 맞추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얼추는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약간 원화랑 좀 어긋나는 부분은 이쪽이 조금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 지붕 기준 쪽으로는 요 아래쪽 폭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낮추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기가 좀 바닥이 안 맞는 느낌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이 위쪽 기준으로 좀 최대한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층에 대한 입구, 그리고 위층 요 뭐 막루 같은 거, 그리고 요쪽 집까지 맞춰봤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구석에 있는 큰 집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저 구석의 큰 집도 여기서 박스를 하나 새로 꺼내다가 그냥 세워주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리셋 엑스폼, 다시 한번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하고 M 버튼 눌러서 적용하고 닫아주고, 자, 이 상태로 또 여기서 보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집이 완벽하게 평평한 지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형이 살짝 이렇게 리듬 타듯이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집이 서 있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이 샘플을 만들 때는 이 터레인이 꺾여 있더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일자라고 가정하고 만들었어요. 일자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개개인의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원화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 하지만은 요 지형의 높낮이를 고려해서 이 건물이 살짝 위로 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화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두 개 집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 집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붙어 있는 구조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쪽 벽에 있는 거를 S 버튼 눌러서 X축 스냅을 여기에다가 딱 걸어서 벽에다가 일단 붙여주는 작업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뒤로 집어넣고, 반대쪽도 이제 F2로 이제 이 폴리곤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선으로만 보이게 할지 면으로 보이게 할지 할 수 있어요. 자, 면으로 다시 보이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뒷면이 선택되도록, 그다음에 F2로 감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 쪽까지 늘려서 한번 이렇게 그 벽의 위치를 다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2층 집까지 2층으로 되어 약간 그 지명 경사에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맞출 거면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고,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좀 변형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좀 변형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도 몇 번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가 잡히고요. 위에가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요 집의 밑에 처마 쪽에다 맞추고, 여기서 Shift 클릭 드래그로 2층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앞에 면 클릭해서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 뒤에도 좀 튀어나온 느낌이니까, 뭐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 집 전체가 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옮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도 또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지붕만큼. 그래서 타게 될 대로 여기 합치고 요 지붕 뚜껑을 위한 쪽을 잡아다가 Shift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잡아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이렇게 줄여봅니다. 지붕이 좀 네모난 이런 나무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뭐 다 합쳐도 되고, 아니면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면을 잡아다가 이 지붕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니까 원화랑 좀 거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뒤쪽도 이렇게 잡아다가 커넥트, 여기 이번에 Y 정렬이니까 Y 버튼 눌러주고, 좀 뒤로 당겨서 지붕 쪽에 겹지붕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겹지붕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선도 이 겹지붕이 튀어나오는 위치를 요 커넥트 옆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눌러서 요 슬라이드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겹지붕 위치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메쉬가 조금 더 안 튀어나와도 괜찮겠군요. 요 겹지붕에서만 이렇게 선택해다가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그룹이 아니라 로컬 노멀로 하면은 면이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상태로 살짝만 이 기와가 얹어졌다 같은 느낌으로 살짝만 튀어나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 위에만 한번 클릭을 해서 원화랑 맞아떨어지는 느낌으로 잡아당겨주면 되겠죠. 여기도 조금 더 벌어져야 되겠군요. 요 위에 있는 요 녀석 유즈 셀렉션 센터를 이용을 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잡아 늘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지붕이 원화에 맞춰서 더 뒤로 당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겨지게 만들어 보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꽂을 그런 네모난 요 옆으로 툭 튀어나온 거, 저 툭 튀어나온 걸 맞추기 위해서 또 박스를 이용을 해서 여긴 C, 여기는 C 버튼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로 맞추고 여기는 뭐 오소그래프나 퍼스펙티브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하고 머티리얼 에디터 열어서 어사인을 하고 다시 닫고 다음에 여기서 보기 어렵다면은 이 선택한 오브젝트만 두고서 나머지를 감추면 되겠죠. 여기 하이드 언셀렉티드로 선택이 안 된 애들만 감추기로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원화에 맞춰서 옮겨서 이렇게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옮겨왔고요. 쉬프트 드래그 엣지 한 줄 연결, 그다음에 양끝 엣지 삭제, 이렇게만 해도 크게 당장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언아이돌로 모두 꺼내고 이렇게 지붕 쪽 파묻어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아 당기고 뭐 건물 안에 파묻어도 되겠죠. 이렇게 파묻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기둥, 이런 계단 같은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잡아줄 거면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머티리얼을 트랜스페어런시를 꺼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딱 원화 전체를 덮는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안 끝나고 여기도 안 끝나고 여기도 안 끝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만 작업을 해보고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화에 맞춰서 거의 다 블록 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시 트랜스페어런트 1 감춰놓고, 자, 맞아, 여기 또 옆에 붙는 저런 구조물이 있으니까 또 박스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머티리얼 꺼내고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여기서 원화를 보면서 당겨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원화 쪽이랑 잘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위도
커넥터로 자르고 위치를 스케일로 줄여서 딱 맞춰주면 오케이. 원화에 딱 맞춰서 덮였네요. 반전에서 다 뒤집어주고 했었을 때 그죠,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되돌려 놓고 자, 먼저 저장을 하죠. 또 저장 셈 언더바 하우스라고 뭐 이름 짓고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요 지붕도 한번 맞춰보죠. 지붕도 박스 하나 꺼내서 지붕이래. 굴뚝이죠, 굴뚝. 지붕 뒤에 있는 굴뚝. 이렇게 맞추고 리셋 엑스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해주시고 피벗은 가운데로. 자, 이 상태로 또 머티리얼 적용하고 원화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죠. 자, 먼저 지붕 속에 적당히 파묻어두고 적당히 파묻어둔 상태에서 위치를 잘 조정해서 네, 이게 퍼스펙티브 매치에서도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원화를 대고서 만든다 했었을 때. 자, 왜냐면은 이게 배치에 따라서는 약간 올바른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화상으로만 이 구도로 봤었을 때만 무난하게 배치가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즉 여기에서 화각을 한번 돌렸더니 이런 겁니다. 만약에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러면은 원화랑 대조해 봤었을 때는 딱 알맞는 위치지만 이 상태로 틀어졌었을 때는 집에서 떨어진 구조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요 퍼스펙티브 매치에 잡혀있는 요 원근만 믿고서 작업을 하다가는 요 오브젝트들이 엉뚱한 위치에 바라바라 펼쳐질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굴뚝이라는 게 지붕에 딱 파묻혀 있어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딱 파묻혀 있는 위치가 아닌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 가면서 적당히 여기에서도 보면서 이 구도에서도 올바르게 보이게, 이 구조에서도 구조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느낌일 것 같고, 그래서 뭐 뒤쪽은 이제 상상이 나름이니까 이렇게 콘 모양으로, 처음에 사각형에다가 콘 모양으로 약간 안쪽으로 살짝 모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 여기서도 그 위쪽까지도 한번 적당한 블록아웃 전반적인 형태만 맞춘다면 이렇게만 작업이 되어도 뭐 크게 원하는 포인트는 없겠죠. 네, 뭐 대충 이렇게만 좀 잡아당겨서 이렇게 만들어도 네, 크게 원하는 느낌 없이 이렇게 굴뚝을 딱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옆에 있는 창고는 아니지만 뭔가 같은 거, 저것도 박스로 옆에 먼저 배치하고 컨버트 투 리셋 엑스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또 머티리얼 적용해주고, 자, 이거는 여기 이 집의 요 라인의 한 가운데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냅을 걸어서 배치하고 스냅을 또 걸어서 이 벽면의 위치에 딱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화를 보면서 그런 높이 조정, 오케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여기도 조정, 오케이. 이렇게 가져오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어펙트 피보니 배치, 그리고 얘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요 원화상의 위치랑 비슷하게 맞춰준 다음에 비슷하게 맞췄죠. 그 다음에 얘도 요 처마 튀어나오는 만큼만 잘 맞추고 요 윗면의 높이도 잘 올려서 맞춰준 다음에 얘가 아이고 상당히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요 앞에 있는 여기만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워주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올려서 요 경사각도를 딱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트랜스페어런트를 걷어내 버리면은 이렇게 딱 원화의 그런 비율과 그런 오브젝트들의 위치, 이 전부 모든 것을 원화랑 똑같이 맞추면서도 이 집의 전체적인 구조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원화 속에 있던 요 여자 캐릭터랑 이 바이패드랑 똑같이 사이즈를 맞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요 바이패드를 기준으로도 이런 벽 같은데 이런 데 세워두거나 뭐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같은 요런 데에다가 배치를 했었을 때 사이즈가 어색하지 않게끔 모조리 다 전반적인 사이즈가 잘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뭐 2층 창문 같은 데다 올려도 크게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게 사이즈가 잡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 모델링의 첫 번째 작업인 블록아웃 작업, 뭐 원화로 치면 스케치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퍼스펙티브 매치를 이제 많이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생소한 개념이고, 이 원화에 맞춰서 만들면서도 구조력까지 같이 챙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 연습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밌게 작업을 해보면서 해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극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블록아웃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에다가 대고서 그런 트림시트 3종 기본 재질만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3종만 있어도. 이 벽은 아니고 이런 기둥, 이런 처마 받침, 창문, 창틀, 그리고 이런 장식들, 그리고 오크통, 그리고 요 돌 기둥, 그리고 이런 램프, 창문, 문짝,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구조도 그렇고 요 2층 전반적인 뼈대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 상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블록아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진행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시간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